자, 우리 LNF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인규 선호입니다. 자, 6월 21일 일요일 지금 주말 오전 정도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주말이어가지고 영상을 원래 쉬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새벽 6시 반 정도쯤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요 보도인데 우리 LNF한테는 굉장히 직결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아까 전에 아침에 딱 나오게 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헤드라인부터 좀 먼저 보고 넘어가면 우리 LG 엔솔이 중국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풀가동을 돌린다라는 뭐 그런 소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이 테슬라 회복세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LG 엔솔이 바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LNF가 더 배로 바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결적인 호재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이게 내일부터 이제 6월 4주차 첫 번째 거래일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장하기 전에 주말에 한 분에게라도 좀 내용을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저 해당 보도를 다루기에 앞서서 조금 앞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 좀 우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조금 우려가 되냐면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뭐 LNF 개별적으로 뭔가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LNF를 지금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 말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잡주 취급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만 움직이지 뭐 LNF가 지금 뭐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LNF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전 닉스 빼고는 그냥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말에도 LNF 내용 관련해서 뭐 LG 엔솔 내용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내용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호재 소식이 나온 것 자체는 맞는데 그 호재가 좀 시원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LNF가 호재가 나왔어요. LNF를 예를 들어서 뭐 13만 원에 샀어. 한 5% 올라가고 10% 올라가는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뭐 단타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모로 어쨌든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바로 옆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똑같이 막 10% 움직여 버리고 막 7, 8%막 움직여 버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LNF 호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LNF를 사지 않고 그냥 얘네들을 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단일 현물 종목을 사는 것들 뿐만 아니고 우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우리 지난달에 출시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5%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10%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들 뭐 요거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6월 초입 구간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ETF 이거 출시한 거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주고 나서 뭐 이제 와서 긴급 점검 회의하겠다고 6월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증권사에 뭐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6월 11일 날에 이런 레버리지 과열 때문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 시장에서도 뭐 당국에서도 조금 일단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소비자 경보 발령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게 불과 딱 지난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요거 소식을 제가 쭉 나열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뭐 LNF 호재가 있으면 뭐해 뭐 지금 뭐 또 반도체만 올라갈 텐데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감을 조금 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모로 수급이 붙어줄 만한 요인들은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소식을 일단 먼저 다뤄드리고 나서 일단 호재가 맞기는 맞으니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수급이 붙어주게 될 텐데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기금 내용까지도 좀 곁들여가지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 LG 엔솔이 중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 테슬라 회복세가 영향이다라고 하면 LNF한테 가장 직결적인 소식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 이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중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해당 양극재는요. LNF가 거의 몰빵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 보도였었는데 이제 뭐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단독으로 사용되는 상황인 거는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원래 LG 엔솔이 LG화학의 또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에 이제 LG화학 양극재도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일각에서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LNF 것밖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게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에서 요구하는 그 이제 양극재에 대한 그 니켈 비중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울트라 하이 니켈, 니켈 비중이 94% 이상까지 넘어가는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울트라 하이 니켈, 니켈 비중 94% 이상의 배터리를 달라는 테슬라의 요구 사항에 맞는 양극재는 LNF만 생산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해당 3월 달의 보도 그림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요 정도에 대한 하이 니켈을 생산하는 거는 에코프로도 하고 포퓨도 하고 LG화학도 해요. 당연히 LNF도 하고요. 근데 니켈 비중 94%가 넘어가는 울트라 하이 니켈을 하는 기업은 보시다시피 LNF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조건 사항이 니켈 비중이 94% 이상 넘어가는 울트라 하이 니켈만 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LG 엔솔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LG 화학 거를 쓰고 싶어. 이 자기네 회사들 모기업인 LG 화학 양극재를 쓰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돼? 얘네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테슬라에서 사실 거의 뭐 LNF 것만 쓴다고 사실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고 테슬라 회복세의 영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LNF는 뭐 LG 엔솔보다 그 몇 배로 바빠지는 상황이 실제로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인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소식이 좀 평일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엄청 호재인 것 자체는 맞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호재가 나왔으면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거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이게 제가 이제 요거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긴 했었는데 요 소식이죠. 6월 19일 날 지난주차 마감하면서 사실상 나왔었던 소식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 연기금 똑같이 표현을 할게요. 국민연금이 이제 7월 달이 되게 되면 강제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근데 코스피가 올라갈 때 LNF, 뭐 포스코퓨처에 같은 2차 전지 섹터인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다 같이 올라갔나요? 그게 아니죠. 코스피 종합지수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한도가 한 14%였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중 한도가 자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중 한도가 막 20%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초과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네들도 보유 비중에 대한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팔기 싫어도 팔아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연기금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팔아야 돼. 얘네들 보유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양이 55조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공포 심리가 조금 반영이 좀 되긴 했었죠. 연기금이 이거 55조를 팔아치워 버리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이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LNF를 좀 봐야 되는데 LNF는요. 연기금이 사실 지난 5월 초입 구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한 5월 초입 구간, 여기가 한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LNF가 사실상 이때 5월 6일, 7일, 8일 이때부터 해 가지고 거의 그냥 줄곧 내다 꽂았어요.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가가 하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매수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것도 그냥 매수했다고 보지는 않을게요. 뭐 중간에 뭐 살짝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요거 수치를 보시게 되면 매수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쭉 보면 다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5월 초입구간 때부터 해가지고 6월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로도 지금 쭉 올려보면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제대로 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기금이 뭐 산 게 있어야지 뭐 LNF도 리밸런싱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팔아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연기금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사들이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그 해당 영향을 받았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에 대한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사팔사팔을 하기는 했죠. 근데 방금 우리 LNF 보셨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해서 지금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곧 있으면은 팔아야 됩니다. 반도체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연기금이 판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급에 대한 영향이 옮겨갈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겹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소식들도 잘 참고를 하시고 지금 시장의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뭐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팔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정상화에 대한 반열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F 보유자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우리 6월 3 주차 이때부터 해 가지고 이제 메이저자분들이 좀 매집에 대한 스탠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 어차피 계속 빠졌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우리 지난 6월 3 주차 올라갔지만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3 주차 1주 내내 그냥 줄곧 내다 꽂았거든요. 지난 2 주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요런 상황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집어넣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2 주차 같은 경우도 HPSP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드린 바가 있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블랙 먼데이 종가에 진입할 종목이라고 해서 6월 8일 날 HPSP를 이제 47,500원 미만의 지정가로 편입을 해 보자라고 종가에 진입하겠다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6월 8일 날 HPSP 했었다. 뭐 그날 종가 47,150원이었다 보니까 매수가 가능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수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한 77% 정도 수익 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78% 정도 수익이죠. 대충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지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HPSP 종가에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가를 좀 하나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요거를 이번 주차 같은 경우도 이번 4 주차 같은 경우도 이 2 주차였는데 4 주차 같은 경우도 하나 보내 드리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도 사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이번에 뭐 종전을 하겠다고 했다가 뭐 또 갑자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재공습을 또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랑 이란이랑 협상이 또 흔들리나 또 약간 불안감이 또 자극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란군에서도 호르무즈 이거 다시 봉쇄하겠다고 미국이랑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주말에 나온 소식이고 그러면서 뭐 이랬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줬었죠. 호르무즈 재봉쇄 소식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형성판 아직 안 깨졌다. 21일 날 이제 오늘입니다. 내일이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소식이 아마 또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텐데 요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종목을 좀 봐둔 것들이 있는데 지난 6월 8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일 주일 만에 한 70% 가까이 수익을 한번 이런 식으로 냈던 것처럼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가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일 알림을 좀 보내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우리 LNF 보유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수급에 대한 출발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놈들이 그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로 유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서 제가 몇 개 종목을 좀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또 시가 공략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다가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에다가 유선호 구독자 인증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발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제가 집계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이거 직접 적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 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메시지 앱으로 해당 링크를 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본 앱으로 열기 눌러가지고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집계해드리고 다음 거부터 알림 잘 받아가실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이렇게 뭐 댓글 써주시는 것도 다 보고 있는데 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거까지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일단 LNF 보유하시면서 조금 속상하신 구간인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속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떨어지길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건전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뭐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요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소액을 담아 놓으시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이거를 뭐 갖고 있는 걸 팔아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 너무 리스키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과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음 콘텐츠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